평생을 바친 내 헌신이 고작 그들의 짝증석인 한마디만도 못하다니. 그런데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아온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건넨 한마디에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작은 시작. 김정숙이 끓인 미역국의 김이 식탁 위로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성껏 우려낸 국물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정숙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박철민이 신문을 접으며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숙이 따뜻한 밥을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철민 앞에 놓았습니다. 철민이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 모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철민이 숟가락을 식탁 한가운데 던지듯 놓았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철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김치만 집어 먹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그릇에 국을 떠서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간이었는데도 정숙의 입맛은 씁쓸했습니다. 준영아, 밥 먹어. 정숙이 아들 방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준영아. 정숙이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준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며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저녁 먹자. 정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지은이 방 안에서 냉랭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숙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난 먹었어. 설거지 좀 해놔. 철민이 거실 소파로 돌아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숙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숙이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정숙은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정숙이 싱크대 앞 작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생기를 잃은 눈빛과 깊어진 주름살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시장 보러 나섰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재래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정숙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쉼표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헌책방 겸 카페라고 작게 써 있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 냄새와 따뜻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60대 여성이 차분한 다도복을 입고 정숙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현숙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숙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구경만. 창가 자리로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현숙이 정숙의 손을 살짝 잡고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이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현숙이 따뜻한 유자차를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달콤한 유자 향기가 정숙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현숙이 정숙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장 보러 나왔다가.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숙이 정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정숙의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현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여사님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현숙의 한마디에 정숙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서러움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이 테이블 위에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습니다. 현숙이 말없이 새하얀 손수건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울어도 괜찮아요. 많이 참으셨잖아요. 현숙이 정숙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정숙이 한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철민이 거실에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늦었네. 시장에서 뭐 했어? 철민이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보다가 잠깐. 요즘 이상하더라. 나가는 시간이 길어져. 철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정숙이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정숙이 혼자 거실에 앉아 현숙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명함 뒷면에 세로로 정갈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자아의 기록, 고문서 강독해. 정숙이 손끝으로 글씨를 조심스럽게 쓸어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이 명함을 가슴에 꼭 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창밖으로 고요한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정숙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텄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정숙이 문화센터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초급 붓글씨 교실란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정숙이 신용카드를 꺼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강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설렜습니다. 첫 수업날 정숙이 붓글씨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미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오늘이 첫날이에요. 네, 김정숙입니다. 김미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이 30년 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붓이 손에 익지 않아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정숙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미영이 정숙을 격려했습니다. 정숙이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묵향이 코끝에 스며들자 정숙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붓끝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처음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민이 거실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문화센터요. 붓글씨 배우러. 붓글씨? 철민이 의외라는 듯 쳐다봤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겠지. 철민이 무심하게 말하며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붓글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미영이 수업 후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씨 칭찬해 주셨어요. 정숙이 얼굴을 밝히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해요. 미영 씨도 많이 늘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정숙의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붓글씨 수업 때문에 저녁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요? 지은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금방 해줄게. 정숙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엄마 이상해. 준영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수가, 이게 뭐야? 철민이 명세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붓글씨 수강료에 붓세트까지 15만 원이나?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필요한 거라서 허영심의 돈을 낭비하는 거야. 철민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피해보고 있어요. 준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취미 때문에 집안일도 엉망이고, 지은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만둬, 당장.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싫으면 생활비 절반으로 줄일 거야. 철민의 위협에 정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정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방으로 들어가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현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만두라고. 정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가족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당신 자신에 대한. 현숙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의지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철민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투자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무슨 소리야? 철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집안일도 계속할게요. 하지만 붓글씨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정숙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붓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 정숙만의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가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에는 완벽하게 아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을 맞춰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해요?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정숙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붓글씨 과정 시험 날이 왔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마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붓끝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정숙님 합격입니다.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시험 통과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네요. 고문서 강독해요? 정숙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겼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시죠. 특별한 테스트가 있어요. 현숙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숨겨진 재능. 다음 날 오후 정숙이 쉼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숙이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붓글씨 시험 통과하셨다면서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현숙이 정숙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뒤편에 숨겨진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아늑한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와! 정숙이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서재 중앙에 낡은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고미술재단에서 일할 때 모은 자료들이에요. 현숙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숙이 책들을 조심스럽게 훑어봤습니다. 현숙이 책상 위에 낡은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에 붓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이건 뭐예요? 정숙이 신기하게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가문 문서예요. 일부가 훼손되어서 해독이 어려워요. 현숙이 설명했습니다. 정숙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붓글씨를 배우며 익힌 감각으로 글자를 따라 읽어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곡식을 나누어 백성에게인 것 같은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붓글씨 연습하면서 이런 글자체를 많이 봐서요. 정숙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숙이 더 어려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이 집중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기근이 들어 창고를 열어. 맞나요? 정숙의 해석에 현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해요. 전문가들도 놓쳤던 부분인데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은주야, 마침 잘 왔네. 현숙이 여성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분이 오은주 선생님이에요. 고미술 전문 강사시죠. 현숙이 정숙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정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김정숙 선생님이 이 문서를 해독하고 계셨어요. 현숙이 은주에게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정숙이 해독한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은주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거예요. 정숙이 손살에 쳤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이건 재능이에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해독 전문가들이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 번에 맞추셨잖아요. 은주의 설명에 정숙이 놀랐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세요. 프로젝트요?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고문서 해독 프로젝트예요.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은주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은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이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현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정숙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철민이 정숙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숙이 나가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윤 팀장님이세요? 철민이 사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를 좀 미행해 주세요. 요즘 이상해서요. 철민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죠. 철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정숙이 젊은 여성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이 사진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민이 알던 정숙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구나. 철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숙이 문화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 철민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 몰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은주의 연구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따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이 대학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은주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김정숙의 남편입니다. 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제 아내를 프로젝트에서 빼주세요. 철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주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정숙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신데 가정을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당장 그만두게 해주세요. 철민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은주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요? 철민이 화를 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의 활동은 합법적인 전문가 활동이에요. 이를 방해하시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이 정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일 그만둬. 정숙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어. 몰래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철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쓸데없는 일로 가족을 파탄낼 생각 말고 당장 그만둬. 철민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정숙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사기적 같은 전환. 정숙이 방 안에서 해독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이후 며칠째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보고 있어? 철민이 정숙의 손에서 자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숙이 재빨리 자료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발 그만둬.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대답해. 철민의 고함 소리에 정숙이 움찔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콧방귀를 뀌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프로젝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주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포기했네.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원래 엄마 수준의 무리였어. 준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정숙 선생님, 저예요. 은주예요. 은주가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정숙이 문 뒤에 서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은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이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습니다. 마감이 이틀 남았어요. 선생님 없이는 안 돼요. 은주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의 해독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은주가 문 밖에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백 년 역사가 선생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정숙이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은주가 1시간을 기다렸지만 정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은주가 정숙의 해독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완성도 높은 해석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묻혀버릴 순 없어. 은주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국 고미술 연구 공모전 마감이 1시간 남았습니다. 은주가 서둘러 제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해독자 김정숙이라고 정확히 기입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해. 은주가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계가 마감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전국 고미술 연구 공모전에서 놀라운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가문 문서 해독 부문에서 김정숙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숙이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서 깨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철민이 TV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그릇 깨졌어요. 지은이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멍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TV 화면에 자신의 해독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김정숙이라는 분은 누구야? 정말 대단한데. 준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수상자가 정숙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받았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은주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선생님이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낸 게 아닌데 제가 대신 내드렸어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김정숙이라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이틀 후에요. 꼭 오셔야 해요. 시상식이요? 네, 상을 직접 받으셔야죠. 은주의 말에 정숙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정숙이 처음으로 정장을 맞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철민이 정숙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숙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장에 도착한 정숙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 최우수 해독상 수상자입니다. 사회자가 정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숙이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상을 바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숙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
지은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같은데? 준영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철민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정숙이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정숙이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상을 받았어? 지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영이 입을 벌렸습니다.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이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철민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이 정숙의 가치를 알아봤으니까요. 정숙이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운 건 없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 빛나는 순간 정숙이 문화재연구재단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 준비되셨죠? 재단 관계자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늘 강연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관계자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현숙과 은주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은주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정숙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숙 선생님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고문서 해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정숙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내와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김정숙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진솔한 고백에 청중들이 몰입했습니다. 고문서는 과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현재의 의미였어요. 정숙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하면서 저 자신도 함께 발견했거든요. 현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신의 기록을 써내려 가세요. 청중들이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정숙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숙이 달려와 정숙을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고마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주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을 거예요. 은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숙의 강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되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철민과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엄마 맞지? 지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준영이 어리둥절하게 답했습니다. 철민이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당당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강연을? 지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은 철민이 아는 아내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정숙과 은주는 조용한 와인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 건배를 올렸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은주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정숙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드디어 제 삶의 주연이 된 것 같아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고문서와 현대문화를 접목한 콘텐츠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숙이 꿈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은주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철민이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잘했더라. 철민이 어색하게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했나 봐. 철민이 형식적이지만 사과했습니다. 준영과 지은이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재능이 있는 줄. 준영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일에만 집중할 거야. 정숙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고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철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볼게. 정숙이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숙이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현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콘텐츠 사업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정숙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2번째 위기. 정숙이 은주와 함께 투자 설명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가 사업 계획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겠네요. 정숙이 펜을 들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민 씨 보호자시죠?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의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은주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숙이 의사를 찾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으로 보여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완전한 안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몇 달은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이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철민이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숙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아. 철민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정숙이 물컵을 들어 철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미안해. 이런 일이. 철민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푹 쉬세요. 정숙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정숙이 밤새 간병하느라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정숙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시면 되잖아요. 은주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죠.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를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단 관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 일로. 죄송합니다. 정숙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숙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해치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해독 연습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정숙이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해독 연습을 하던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숙이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철민이 정숙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정숙아, 집에 가서 쉬어. 철민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옆에 있을게요. 정숙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발, 나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어떡해. 철민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집에 가. 철민의 진심 어린 배려에 정숙이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집에 와서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당하게. 현숙의 조언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준영과 지은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두 자녀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간병을 좀 도와줄 수 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지은이 먼저 답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승낙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야? 네, 엄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만 고생하게 해서 미안했어요. 준영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성숙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철민도 자녀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준영과 지은이 성심껏 간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숙이 잘 키웠구나. 철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일하세요. 지은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빠 잘 돌볼게요. 준영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정말 미안해. 철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발 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철민의 간절한 말에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응원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응원이었습니다. 정숙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주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이 다시 해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정숙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다음 날 아침 정숙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부엌으로 나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식 만들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지은이 능숙하게 죽을 저으며 답했습니다. 준영도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아빠 간병할게요. 정말이야? 정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미 스케줄도 짰어요. 지은이 종이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월, 수, 금은 제가, 화, 목, 토는 준영 오빠가, 일요일은 함께 가요. 가족 시간으로. 준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지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엄마만 희생하게 해서 죄송해요. 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두 자녀를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이 철민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철민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들 왔구나. 아빠, 기분 어때요? 지은이 철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 고마워, 지은아. 철민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교대로 간병할 거예요. 준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공부는 어떡하고?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관리 잘할게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철민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신기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내 일에 전념해. 철민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철민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엄마 꿈을 위해 열심히 하세요. 지은이 정숙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아빠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준영도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이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 선생님,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주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이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철민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철민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빨리 나아야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정숙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철민이 정숙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철민이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경영 경험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요? 정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업 계획서 좀 보여줘. 조언해 줄게. 철민이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정숙이 콘텐츠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철민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마케팅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겠어. 철민이 유용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맥도 활용해. 투자자들 소개해 줄 수 있어.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돼요. 정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철민이 아내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정숙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팀의 핵심 연구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주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보람 있어요. 정숙이 활기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과 간병, 집안일의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가족들의 협력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멋져요. 지은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준영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가끔 힘들어. 그럴 때는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지은이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철민이 퇴원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내 일을 적극 도울게. 철민이 정숙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이 정숙의 사업 파트너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경영 노하우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투자사 대표가 내 후배야. 소개해 줄게. 철민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정숙의 콘텐츠 스튜디오 설립 준비가 빨라졌습니다. 철민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오늘 프로젝트는 어땠어요?
지은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 새로운 걸 발견했거든. 정숙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오늘 투자자분과 미팅 잘 되었다면서요? 준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 철민이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지지 않아? 정숙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최고예요. 지은이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성공과 화목한 가족관계를 모두 쟁취했습니다. 50세에 시작된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완전히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인생. 5년 후 정숙의 문화 콘텐츠 스튜디오가 번화한 강남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고문서 연구소라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선시대 여성의 일기를 웹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숙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재네요, 대표님.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스튜디오의 장점이죠. 정숙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검토 끝났어. 철민이 정숙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철민 씨. 정숙이 공식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강연 준비는 됐어?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벌써 5년째인데. 정숙이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대형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중년 여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50세에 시작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정숙의 말에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문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떠세요? 정숙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여성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다음 주 스튜디오 창립 5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 협력업체,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숙도 우아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자랑스러워. 현숙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숙이 고마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은주도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이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 정숙이 은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파티 중간에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영과 지은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사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희생만 하시던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희의 영원한 롤모델이에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수가 이걸 받아. 철민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해독가였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해독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 정숙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살고 싶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철민을 안았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몇 주 후 정숙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50세, 나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요. 또 다른 독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이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사인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보람됐습니다. 6개월 후 온 가족이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적지를 함께 둘러보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도 고문서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은이 유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언젠가 이런 곳에서도 연구해보고 싶어요. 정숙이 꿈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할게. 철민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울게요, 엄마. 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정숙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철민이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정숙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민이 와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뭘 생각해? 그냥 모든 게 꿈 같아서. 정숙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 맞아. 정말 많이 변했지.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철민 씨.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변하게 해줘서.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로마의 하늘 아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로마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 지은이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더 큰 성공을 축하하러. 준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정숙이 구름 위를 바라봤습니다. 5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한 완벽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깊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게 대신 성취감과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들이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꿈과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50세에 꽃피운 정숙의 인생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50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의 무관심과 반대에 상처받았던 정숙이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꿔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함께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정숙의 용기 있는 도전이 온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